환자가 골절이 돼서 딱 들어왔는데 수술을 막 해요. 수술하는 분이 갑자기 수술을 중단하고 퇴근합니다.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계속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의료개혁을 굳이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K의료라고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의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의료개혁을 몰아붙이는가? 왜 고민해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수련교육부장이었던 이몽근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한양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의 보험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정부에서 그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전공의 선생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기관 협력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의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면서 이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은 그동안은 의료 전달 체계가 우리나라가 확립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중증, 경증 환자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상종에서만 교육을 받아도 웬만한 질환을 다 배울 수 있었죠. 그러면 의원에서 이제 의뢰서를 주면 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경증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급 종합병원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중증 환자 위주로 병원을 재편하다 보니까 경증을 못 배운다. 그런 명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증을 좀 수련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수련을 해라.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 같긴 합니다. 수련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이런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공의 선생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노동자처럼 취급을 받았죠.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수련 교육이라는 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근무 시간이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까지 줄게 되고 예전에는 당직을 서도 그 다음날 일을 했었는데 이제 당직을 쓰면 퇴근을 하는 강제 사항들이 적용이 된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은 올바른 방향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급조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 시범 사업이 정착화되면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너무 길었죠, 사실은. 전공의 그 선생들의 근무 시간이 너무 길었고 당직을 이틀 연속 쓰기도 하고 그런 부조리한 문제들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80시간으로 줄였던 때는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누가 당직을 얼마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주 80시간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전공의 선생들이 당직을 얼마 정도 쓰는 게 적정한지 고민하고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60시간으로 줄였을 때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당직을 쓰고 퇴근을 했는데 그럼 그날 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어떤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육 시간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60시간으로 줄었을 때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는 훈련 트레이닝 기간이 3년인데 이 3년짜리 전공의 과정이 정말 전문의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특히 내과나 외과는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3년으로 줄인 이유가 그것이 적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전공의들이 너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수련 기간을 줄여서 유인책으로 3년으로 줄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60시간으로 주 근무를 줄이면 그게 얼마나 교육이 충분히 될 것인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60시간으로 줄였는데 또 다기관 수련이라고 해서 다른 병원에 보내서 수련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 병원이 충분히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다기관 수련 협력 시범 사업은 상종에서 경증이 줄었기 때문에 경증을 그냥 2차나 의원 가서 배워라 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판단에서 온 시범 사업이지 얼마나 내실이 있는 교육을 전공의 선생들한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해요, 내용이.
문건을 보면은 파견 보내는 병원의 기준이라든지 인력 기준이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 무슨 과에 뭐뭐뭐뭐 기계가 있으면 된다. 근데 그런 기계가 없는 병원은 없어요. 대부분 다 있지. 그 과를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다 있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기준만 써놨거든요. 지금 전공의들이 없는 이 시기에 이런 협력 사업을 구축하려고 각 병원에 공문을 내려보낸다는 거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땅이 메말라 있는데 씨를 뿌려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지금 상급 종합병원 구조조정에서는 중증 질환을 70%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만 경증을 봐라. 이렇게 병원 전체로 쿼터를 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가 많은 그런 과들은 중증 퍼센트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증이 별로 없는 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형외과나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중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만 보게 되고 경증은 다 회송을 하거나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2차나 의원급으로. 그럼 경증 환자에 대한 교육할 기회가 좀 줄어든다. 뭐 그런 판단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림은 좋아 보이지만 그 내부에 내실이 없는 그런 정책이죠. 시작은 정부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전공의 선생들이 요구하는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지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뿐이지 정말 세심하게 만든 그런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환자가 골절이 돼서 딱 들어왔는데 수술을 막 해요. 근데 수술하는 분이 갑자기 수술을 중단하고 퇴근합니다.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계속해요. 근데 그게 그 나라는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한테 나 수술 지금 4시에 시작하는데 나 6시에 퇴근할 거예요. 그 다른 교수가 수술할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동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전공의 선생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수님 저 수술 중에 퇴근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의사들이 원하는 그런 의료계의 미래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공의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다기관 수련 체계를 만들면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중환자를 볼 의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련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경증을 보는 의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수련 체계를 원하는 것인지 중환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낄 그런 의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수련 체계를 만들기 전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종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수가를 올리고 월급을 올려놓고 적정하게 만들어 놓고 보람을 느끼게 만든 다음에 2차, 1차 병원 가서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종은 더 어렵고 힘든 환자만 보게 만들어 놓고 근무 환경은 좋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다음에 2차, 1차원에 가서 수련을 받으라. 이거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름만 좋았지 내실이 없고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런 계획을 하는 분들은 이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국무총리가 사직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권한대행은 또 사퇴를 하고 무정부죠. 무정부가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시스템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작용이 생겨야만 뭔가를 고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올까 두렵습니다. 주당 수련 시간이 줄면 수련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다시 논의해야 할까요? 그럼요.
수련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죠. 지금 내외산소, 산부인과는 4년이지만 내과, 외과, 소아과는 3년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더 긴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련이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교육생으로 보는 거거든요. 교육생으로 보고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 판단하고 전문의를 시켜주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기가 없으니까 3년으로 줄여놨고, 그다가 앞으로 근무 시간도 더 줄이고, 그다가 줄어든 시간에 또 이제 1차나 2차 의원에 가서 배우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적정 수련 시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힘드니까 줄여라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특히 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끝나도 수술을 못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펠로우 없이 전문의가 수술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현재는. 지금도 자기가 다 못 배우고 나왔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시범 사업을 한다면 전문의가 되더라도 못하는 게 많지 않겠어요?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고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하겠다. 그것이 현재 의료개혁의 추진 방식이거든요. 왜 의료개혁을 굳이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K의료라고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의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의료개혁을 몰아붙이는가? 왜 고민해 보셨어요? 정부는 굉장히 간절해요. 왜 이렇게 간절할까? 그거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전국민 건강의료보험 체계가 향후 10년, 15년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거고,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는 납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통계적으로는 의료보험 재정은 붕괴되는 거죠.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료재정이 붕괴되는 걸 막으려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줄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병원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국민들한테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하기 어려우면은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집단은 의사 집단인 거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료 이용을 증가시킨 주범인 실비보험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의료개혁의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건강보험이 곧 붕괴될 거기 때문에 정부는 너무나 급박했던 거죠. 지금 정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소멸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의료개혁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 취지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의료비용이 많긴 해요. 정부가 얘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면 한국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OECD에 비해서. 자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 의료개혁이 성공을 하면은 환자들의 자기부담금이 늘고 분명히 비급여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료개혁 2차 방안까지 발표된 이후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누가 의료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공과 실패는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보다는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대화 창구가 거의 막혀있는 구조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전공의 선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책이 전공의 선생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학회, 그 다음에 각 수련 담당 위원회, 각 학회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의견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의가 뭔가요? 진짜 전문의잖아요. 끝났을 때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수련이 좀 내실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중증을 못 보는 전문의들이 나오면 이게 정말 수련이 적정한가? 그런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련 체계는 중증을 보는 의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중증을 더 안 보려고 하는 의사를 만드는 그런 시범 사업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 체계는 좀 더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지 이대로 쭉 진행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각 학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오랜 시간을 반대, 찬성 막 디스커션 하면서 겨우 3년으로 줄였는데 다들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과정은 단 1년도 안 돼서 발표된 거예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돈 열심히 쓰지 말고 열심히 모아놔라. 늙어서 아플 때 병원도 못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통계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팩트예요. 10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